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청년이 한국 제품을 꺼내들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수백 명의 러시아인들이 기립박수를 터뜨렸고 이 영상은 러시아 전국 방송을 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알렉세이 볼코프입니다. 올해로 26살이 되었고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째가 되어가네요. 한국과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삶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해왔거든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정말 길고 춥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해는 짧게 뜨고 일찍 지니까 하루 대부분을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되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울하고 무기력한 성격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특유의 그 침울한 기질 말이에요. 출판사에서 하는 일은 주로 외국 소설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소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끔씩 다른 나라 작품들도 들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아시아 쪽 작품은 거의 없었죠.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풍경,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우울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도 어둡고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도 어두우니까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씩 이어지다 보면 정말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저 그랬어요. 업무적인 대화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퇴근 후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가끔 회식 같은 게 있어도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위기였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적적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주말에도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뒹굴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에 새로 생긴 작은 구멍 가게를 발견했어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뭔가 색다른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러시아 전통 과자들과 함께 외국 제품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열대를 둘러보던 중에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상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라고 적힌 한국 과자였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아마 7살인가 8살 때였을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 회사 현지 공장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끔씩 집에 가져다 주시던 간식이 바로 이 초코파이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달콤한 간식을 사 먹기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져다 주시는 초코파이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죠. 부드러운 케이크 사이에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겉면은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는 그 맛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일을 그만두시면서 초코파이도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고 지내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그리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를 자세히 보니 한글로 여러 가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글자들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한국 제품들이 언제부터 들어온 거냐고요? 주인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잘 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초코파이 포장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보낸 저녁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초코파이를 먹지는 않았어요. 뭔가 의식적으로 천천히 포장을 뜯고 싶었거든요. 차를 한 잔 우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야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열어봤습니다.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모양은 똑같더라고요. 둥글고 부드러워 보이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기억 그대로였어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부드러운 케이크와 달콤한 마시멜로, 그리고 겉면의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거든요. 갑자기 우리 집 부엌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 놓인 초코파이, 그리고 그 옆에서 따뜻하게 웃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아버지도 퇴근하시면 항상 피곤한 표정이셨는데 초코파이를 꺼내실 때만큼은 환한 미소를 지으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에게도 그 초코파이는 특별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아이에게 줄 간식이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도 가족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거죠. 한국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받으신 그 작은 혜택을 저와 나누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 경제가 불안정했던 시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회사가 러시아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을 고용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사무직으로 일하셨어요. 두 분 다 한국어는 못하셨지만 한국인 관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집에 와서 저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말씀하셨죠. 러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문화라고 하시면서 한국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는 그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던 그 작은 선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되던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하나의 과자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도 평소와는 달랐어요.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더 가벼웠거든요. 지하철에서도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모두들 피곤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휴게실에 갔을 때 동료 중 한 명인 나타샤가 저에게 뭔가를 건네주더라고요. 작은 봉지에 들어있는 갈색 분말이었는데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나타샤가 설명해 주기를 한국에서 만든 믹스커피라는 거였습니다. 커피와 설탕, 크림이 모두 들어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간편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번 마셔보라고 권해줬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어요. 어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한국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는데 오늘 또 한국 제품을 접하게 된 거니까요. 나타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믹스커피를 타서 마셔봤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마시던 진한 블랙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해서 마치 디저트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따뜻함이었어요. 뜨거운 커피가 몸을 데워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 믹스커피는 뭔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위해 정성스럽게 타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타샤가 저의 반응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 마셨을 때 똑같은 기분이었다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는 이 커피 없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도 대부분 이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후에 휴게실에 가보니 여러 동료들이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따로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난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합류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이야기, 겨울을 나는 방법, 각자의 취미 등 평소에는 나누지 않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오갔어요. 믹스커피 한 잔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일도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덕분에 몸도 따뜻했고 동료들과의 즐거운 대화 덕분에 기분도 좋았거든요. 오랜만에 일에 대한 의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시 그 구멍가게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믹스커피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한국 믹스커피가 있냐고 물어보니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추천해준 건 나타샤가 준 것과 같은 브랜드였어요. 스틱 형태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고 양도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한 박스를 사면서 주인에게 이런 한국 제품들이 언제부터 인기가 높아졌는지 물어봤어요. 주인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러시아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믹스커피를 한 잔 더 타서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의 초코파이에 이어 오늘의 믹스커피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조금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읽으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견디는 연대감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초코파이와 믹스커피가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초코파이 하나와 함께 차분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훨씬 따뜻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동료들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특히 나타샤와는 점심시간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보다 보니 정말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나타샤가 들려주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의 특징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가족을 중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진심 어린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술집에 모인 친구들은 모두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를 나누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주제가 바로 최근 러시아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외국 문화의 영향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인 드미트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러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어요. 다른 친구인 이반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 그리고 각종 제품들이 러시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서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라는 친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마케팅만 잘해서 인기를 끄는 거지 실제로는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초코파이 같은 과자나 믹스커피 같은 것들도 그냥 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라고 비하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게는 그 제품들이 단순한 과자나 커피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혼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편했어요. 드미트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위대한 문학과 음악, 예술의 전통을 가진 나라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 문화에 열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콥스키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반도 거들면서 러시아 전통 음식과 차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러시아에는 보르시나 비프 스트로가노프 같은 훌륭한 요리들이 있고 차 문화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외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마셔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세르게이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서구 세력들이 러시아의 젊은 세대를 자신들의 문화로 길들이려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국도 결국 미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친구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비하 발언들을 들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게는 한국이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접한 한국 제품들을 통해 느낀 따뜻함과 위로도 진짜였고요. 그런 진심 어린 감정들을 단순히 마케팅의 결과라고 치부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여자친구나 부인들을 비판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여성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결국 그날 밤은 적당히 핑계를 대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친구들의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믹스커피를 타서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맛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의 비판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순수했던 감정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저도 마케팅에 속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생각났고 제 자신에 대한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믹스커피를 마실 때마다 친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정말 단순한 마케팅에 현혹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게 순수했던 감정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던 동료들도 요즘에는 외국 문화의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선배들은 젊은 세대가 러시아의 전통을 잊어가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출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상무님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한 출판사와 협업해서 한국 문학 작품들을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최근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였는데 동시에 친구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떠올라서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협업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상무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문학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도 있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독자들에게도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몇몇 동료들은 시장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일부는 번역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언어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편집부장인 미하일 선배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 감정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러시아 사회 일부에서는 외국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상무님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시장 조사를 더 자세히 해보고 번역진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독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콘텐츠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문학을 러시아에 소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해보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지만 부정적이거나 우려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를 주장하는 글들도 보였어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나 믹스커피도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그런 제품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생겼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나타샤가 평소처럼 믹스커피를 권했는데 순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다른 동료들도 있었는데 혹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나타샤는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왜 요즘 기운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미하일 선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비교적 젊은 세대이고 외국 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선배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문학이 러시아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진짜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들 때문에 확신을 갖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더 자세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번역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독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미하일 선배는 제 의견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셨어요. 만약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거였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은 모르지만 젊은 감각으로 편집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객관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집에서 혼자 고민을 계속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며칠 동안 미하일 선배의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퇴근길에 다시 그 구멍가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집에 있던 것들을 다 마셔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주변에 비판적인 시선이 신경 쓰여도 그 따뜻한 맛은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믹스커피를 사러 왔다고 하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커피 정말 인기가 많아요. 특히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하나만 마셔도 몸이 확 따뜻해진다고 다들 말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제가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예전에 이런 한국 제품들 좋아하셨어요. 몇 년 전에 여기 오셔서 초코파이 사가시면서 아들이 어릴 때 이거 정말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이 가게에 오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할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니 3년 전쯤에 중년 부부가 와서 초코파이를 사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어릴 때 한국 공장에서 일할 때 가져다 줬던 과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부모님도 저처럼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리워하셨던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 제품들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가족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함께 일할 때 서로를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이런 제품들에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것 말이에요.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일하셨던 시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고 정말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요즘 자주 연락을 못 드렸던 터라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건강은 어떤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안부 인사를 나눈 후에 조심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한국 공장에서 일하셨을 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다고 하시면서 러시아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러시아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라고.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셨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최근에 느꼈던 감정들이 헛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히 마케팅에 현혹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제품들 안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인 동료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는지, 그리고 러시아 직원들에게도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배운 게 지금도 도움이 많이 돼. 일하는 자세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야. 한국 사람들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지.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갖고 있던 긍정적인 감정들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미하일 선배를 찾아갔어요.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배는 제 결정을 듣고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국 출판사와의 초기 협상을 진행하고 번역할 작품들을 선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젊은 독자층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나타샤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타샤는 정말 기뻐하면서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번역서가 나오면 꼭 읽어보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무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상무님은 젊은 세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가진 신선한 시각을 보여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매달렸어요. 한국 문학의 특징, 최근 국제적인 성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가능성 등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데이터나 분석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집에 있던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를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조금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자칫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심을 전달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상무님을 비롯해서 편집부장, 마케팅부장, 그리고 여러 선배들이 자리하고 계셨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딱딱한 통계나 분석 자료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방에서 초코파이 하나와 믹스커피 스틱 하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과자도 커피도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때 가져다 주시던 초코파이가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난 한국 제품들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과자 하나에는 정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겠다는 연대감,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회의실에 계신 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분들도 점점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한국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하일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상무님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장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나누고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부장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번역할 계획인지, 그리고 타겟 독자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가족 관계를 다룬 작품들, 청춘과 성장을 주제로 한 소설들, 그리고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러시아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이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편집부장님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번역의 어려움이나 출간 일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도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방식의 표현을 접하면서
우리의 문학적 감수성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곰곰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상무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단순히 사업적인 관점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네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동의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하일 선배가 따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제게는 정말 큰 기회였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며칠 후 상무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한국 문화교류협회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다음 달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국 문화 행사에 저희 출판사가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스를 설치해서 번역서를 홍보하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협회 측에서는 더 큰 역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교류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 같은 젊은 직원이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연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무님은 제가 최근에 보여준 열정과 진심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연 내용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행사 당일 모스크바 시내의 큰 문화센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문화교류 관련 기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보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연은 역시 초코파이와 믹스커피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져다 주셨던 그 작은 선물들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만난 한국 제품들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정을 남긴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견디겠다는 연대감, 그리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어요. 특히 제가 실제로 초코파이와 믹스커피를 가져와서 몇 분들과 나누어 먹었을 때는 박수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행위라는 걸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강연 후반부에서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소통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교류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따뜻함은 혀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코파이나 믹스커피가 특별한 이유는 그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국경을 넘어서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러시아와 한국의 공통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한 중년 여성이 하신 것이었어요. 젊은 세대로서 문화 교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꿈꾸는 건 서로 다른 문화가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초코파이처럼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만나서 하나의 완전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행사가 끝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강연 내용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해달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한 러시아 방송국 기자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이런 문화 교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몇일 후 그 인터뷰가 러시아 전국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한 조각 간식이 두 나라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는데,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느낀 감정들과 문화 교류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놀라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출판사로 연락이 계속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문학 번역서는 언제 나오는지 묻는 독자들의 문의가 쏟아졌고, 다른 출판사들도 비슷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한국 문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행사를 열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상무님은 제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믹스커피는 사무실에서 정말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어요. 다들 한 잔씩 마시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나타샤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제 강연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도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문학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교류 행사와 방송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일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출판사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한국 문화교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이 역할이 제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학 번역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고 첫 번째 번역서 출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편집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유창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문학 속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들,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 같은 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문학 작품 곳곳에 스며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느꼈던 한국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에서 저를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문화교류 포럼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의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젊은 시절 일하셨던 그 나라,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초코파이가 만들어진 그 나라에 드디어 가게 된 거였거든요.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따뜻함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정갈하게 정리된 시설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인들의 정성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 문화와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명동이나 홍대 같은 곳에서는 젊은 에너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포럼에 참석한 한국 문학의 인사들은 물론이고 길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온 문화교류 활동가라고 소개하면 모든 분들이 고마워하시면서 러시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주셨어요. 포럼에서의 발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시 초코파이와 믹스커피 이야기로 시작해서 러시아에서의 한국 문화 확산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발표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한 한국 출판사 대표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쓴 러시아에서의 한국 문화 체험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러시아 독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독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방문 중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초코파이 공장을 견학한 때였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하셨던 곳은 아니었지만 초코파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 하시면서 특별히 간 만들어진 따뜻한 초코파이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초코파이를 먹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이 퇴근하시면서 가져다 주시던 그 달콤한 선물,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모든 추억들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벽난로는 없었지만 창가에 앉아서 믹스커피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평범한 출판사 직원에서 두 나라를 잇는 문화교류 활동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 작은 초코파이 하나였다는 것을요.
단순한 과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주었으며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화교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요. 그리고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이에요.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냉장고에 보관해둔 믹스커피를 꺼내서 마셨습니다. 한국에서 마셨던 것과 똑같은 맛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두 나라를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해드리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부모님이 일하셨던 나라와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라고 하시면서요. 한국은 내게 정을 남긴 나라입니다. 따뜻함은 혀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작은 과자 하나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